15세기 후반 섹스 스캔들이 조선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왕실 종친 여러 명이 개입된 초대형 스캔들이었는데 스캔들 중심에 있던 어우동은 목을 졸라 죽이는 교형에 처해집니다. 사연 없는 죽음이 있을까요? 그녀도 억울한 희생자였어요. 오늘은 조선 전기의 문제적 여성 어우동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스캔들이 모두 기록된 조선왕조실록을 들여다볼까요? 성종 11년 6월 15일 좌승지 김계창이 왕에게 아뢰입니다. 태강수 이동의 아내 박씨가 은장이와 간통에 버림을 받았는데 이후 박씨는 방산수 이난과 간통한 후에 죄의 중함을 알고 달아났습니다. 성종 화났나 봅니다. 태강수, 방산수가 모두 왕실 종친이거든요. 당장 박씨 추포를 명하는데 그녀가 바로 어우동입니다. 9월 2일 의금부가 중간 수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방산수 외에 또 다른 왕실 종친인 수산수 이기가 추가로 적발됐고 내금이 구전, 하규, 홍찬 등 관료들과의 애정 행각도 드러납니다. 이 밖에도 벼슬이 없는 양반, 학생, 노비 등과도 관계를 가졌죠. 확실히 유죄, 의금부가 제시한 형량은 어땠을까요? 곤장 100대를 치고 2000리 밖으로 유배를 보내는 게 옳습니다. 이어 이 형량이 타당한지 대신들이 갑론을박을 벌입니다. 왕은 형량이 가볍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결론을 내리죠. 음탕하고 방종한데도 죽이지 않으면 본보기가 안 된다. 극형에 처하라는 겁니다. 법을 뛰어넘는 판결인 셈이죠. 성종 11년 10월 18일 어우동은 결국 처형됩니다. 이날의 실록에 기록된 최종 수사보고서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우동은 스스로를 계집종처럼 꾸며 은장이를 유혹했다. 이 일로 남편에게 버림받은 후 친정으로 돌아갔다. 여종이 적극 남자를 물색했고 이후 어우동이 직접 남자 사냥에 나섰다. 왕실 종친은 물론 노비까지 신분을 가리지 않고 관계를 가졌다. 남자들은 어우동에 홀려 죽고 못 사는 지경에 이르렀다. 어떤 남자는 팔뚝에, 어떤 남자는 등짝에 어우동의 이름을 새겼다. 이 정도면 음란마녀가 맞는 것 같은데 정말 그럴까요? 이제 어우동의 입장에서 이 섹스 스캔들을 다시 보겠습니다. 어우동은 양갓집 규수로 처음부터 밝히는 여자가 아니었어요. 왕실 종친 태강수 이동에게 시집을 갔는데 그 남편 기생에 푹 빠집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정도로 말이죠. 성종 7년 9월 5일 종부씨가 왕에게 이런 보고를 합니다. 태강수 이동이 기생을 사랑해 아내 박씨를 버렸습니다. 왕실 종친으로서 첩을사랑해 아내를 버리면 폐단이 생기기 쉬우니 두 사람이 다시 결합하게 하고 태강수에게는 죄를 물어야 합니다. 왕은 이동의 관직을 빼앗고 부부의 재결합을 명합니다. 하지만 태강수는 이 왕명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우동이 은장인과 바람을 피웠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어우동은 음란한 기생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사회는 그녀에게 양갓집 규수의 품위를 지키라고 강요합니다. 이제 홀로 서서 자유로운 삶을 누려보려는 여성에게 말이죠. 사실 그녀가 사형 판결을 받게 된 죄명도 간통죄가 아니었습니다. 강상죄였죠. 조선사회의 법도를 어겼다는 뜻입니다. 양갓집 규수가 노비랑 관계를 맺은 게 가장 큰 범죄였던 거죠. 음란마녀라는 낙인이 찍혔으니 가문에서는 그녀를 방출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에 박씨라는 성이 붙지 않는 게 이 때문입니다. 그녀가 남긴 시나 예술작품 모두 폐기 처분됐죠. 당시 왕실 종친을 비롯해 양반들은 대부분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여성이 천대받는 시대였다지만 그래도 너무 불공평하죠. 어우동을 등장시킨 영화가 1980년대 중반 그리고 몇 년 전 개봉됐습니다. 모두 에로 영화로만 취부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상황에 주목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조금은 영화가 달라 보이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김 작가의 역사리움이었습니다.